다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내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열린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주관하고 열린민주TV, 유튜브로 생중계되는 열린민주당 경선 후보 가는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은종 선생님부터. 누가 할까요? 백은종 선생님 먼저 하시죠, 뭐. 예. 이게 방송이 나가니까. 두 분 후보분들 선전하시기 기원하겠습니다. 저 정봉주 후보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봉주 후보께서는 과거 이명박 BBK 때문에 옥고도 치르고 정치적인 활동을 잘 봐서 알고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장 출마 좀 이상한 거 아니냐? 뭐 이번 출마하면서도 합당, 단결 이런 거 승리 얘기한 건 다들 공감할 건데 김진애 후보는 도시공학 박사로서 서울시장을 한번 욕심내볼 만한데 정봉주 후보께서는 입지를 세우기 위해서 관심을 받기 위해서 출마한 거 아니냐 이런 그 생각들을 갖게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선생님께 그런 편견 가득 찬 생각을 누가 놓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미 2018년에 이것도 답변 시간이 5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하나만 질문하실 건가요? 네. 하나만요. 2018년에 이미 그 서울시장 출마하겠다고 했다가 이제 가짜 밑으로 그때 격추가 됐고요. 그때도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두 분과 정책을 이제 같이 오랫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책은 아마 이제 그때 다 완결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때도 방송 활동을 하고 공부하고 그러면서 그 준비를 했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그 고인이 되신 박원순 시장님과 그 자주 정책 그 아이디어를 제가 좀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 그 부시장으로 계신 분들도 이제 저하고 가까운 후배들이 많았고 얘기를 말씀 좀 드렸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문가는 차고도 넘쳤습니다. 그리고 정말 전문가가 시장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지금 장관들을 좀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장관들 중에요. 대학 교수나 전문가들이 들어갔고 장관 잘하는 사람들 잘 못 봤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을 역임한 사람들이 장관으로 가게 되면요. 잘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의도 정치문법과 행정부의 정치문법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 전문가의 아이디어를 취합을 하고 자신의 정치적 상상력을 묶어서 이게 현실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판단을 하는 게 무척 중요한데 이게 정치적 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모인 생각과 현실 가능한 아이디어를 묶어낸 다음에 자 그럼 이것을 밀어붙여야 되는 게 또 추진력인데 정치인들 중에 웬만하면 다 추진력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서울시 가면 그 행정고시 패스한 그 질비한 늘공들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이분들이 이렇게 말을 바꾸고 저렇게 말을 바꾸면서 기존의 조직이 관료화돼 갖고 똘똘 뭉쳐갖고 저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이걸 정치적 추진력을 갖고 설득하면서 풀어내는 힘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러다 보면 어느 집단이든 다 반대 세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반대 세력들이 어떻게 잘 설득하느냐라고 하는 게 갈등 조정 능력인데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데 결국은 정치적 능력이 서울시장을 하는데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자 그것만 중요합니까? 이번에 이제 사실 열린민주당에서 경선을 하면서 저 정봉주가 뛰어드니까 그나마 이제 언론 기사가 좀 나오는데 아주 소수 정당이거든요. 언론 기사가 나오면서 지금 그 빅데이터 보면 김진애 의원이 계시지만 열린민주당 관련해서 이번 서울시장에서 제일 많이 검색이 올라온 게 제가 어제 그저께 낸 용적률이라고 하는 토지 계급제를 철폐해야 된다. 자, 이거 용적률 지금 모든 후보들이 다 얘기합니다. 국민들이 모릅니다. 공급 정책 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공급을 얘기하는데 그럼 공급을 어떻게 풀 겁니까 하면 공공주택 짓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그런데 변창흠 장관이 들어갔고 역세권 용적률을 700% 풀겠다 그러는데 그래도 국민들이 모릅니다. 그거를 제가 정치적 상상력을 갖고 국민들이 잘 알 수 있는 용적률이라고 하는 토지 계급제가 지난 30-40년간 서울시에 있으면서 강남과 강북을 차별하는 가장 불합리한 제도였었다. 그래서 이 토지 계급제를 철폐해야 되는데
강남을 신분으로 따지면 양반. 그다음에 강변 250% 받고 있으니까요. 이거 일반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근린생활지역도 있고 상업지역도 있는데 이거 보고 댓글 다는 분들이 그건 내 생각 틀린데요 한데 이건 일반 주거지역을 샘플링해갖고 그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한강변이 중인입니다. 평민이에요. 강북은 150% 받으면서 거의 천민 취급을 받은 게 30, 40년이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서울을 형성하는데 주역이었던 강북과 그다음에 그 강서, 영등포, 구로, 금천, 동작, 강동 이런 데 있는 분들이 지금까지 서울을 형성하는데 주역이었으면서 떡을 줘야 될 사람들에게 40년 동안 벌을 주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는 이분들에게 떡을 줘야 된다. 이렇게 정책도 쉽게 설명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말씀을 드렸고 그 내용이 가장 많이 검색 순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 말씀처럼 이런 정치적 조절 능력 플러스 정책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으로는 오히려 제가 더 적임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간을 잘 지켜주셨고요. 배훈지 선생님, 김진애 후보님한테 질문하실래요? 우리 김진애 후보님은 도시계획 전문 박사로서 충분히 어떤 실질적인 서울시를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출마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김진애 후보님 정치인으로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잘 모르는 분 계신데 왜 이번 그 서울시장은 전문가가 돼야 하는지 그 부분에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일단 명확히 말씀드리면은 정봉주 후보님도 이해하셨지만 세상에 전문가는 많은데요. 도시 전문가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다음에 저는 도시 전문가이면서도 정치 경력 15년에 재선 국회의원은 많지 않습니다. 이미 정치력이 있다고 평가를 받은 거고요. 제가 2003년에 열린 우리당에 들어오자마자 2004년에 총선에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고 당시에 전체 총선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례대표 안 가고 직접 지역구 선거에 나가서 보기 좋게 낙선했습니다. 그때 낙선했던 경험이 그리고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정말 바닥을 기면서 지역 정치를 배웠던 것이 저의 정치 구력과 저의 이 맷집을 아주 단단하게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그저 잘 나가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실패를 안고 거기서부터 올라가는 이런 부분을 많은 사람이 평가를 했고요. 제가 18대 국회의원을 했을 때는 4대강 저격수로 당시에 민주당 의원 기억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2년 반 했는데도 김진애를 기억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번에 지금 9개월 민주당 열린민주당으로 9개월 21대 국회의원 하고 있는데요. 제가 어쩌다가 법사위 위원을 했습니다. 한 6개월 했는데요. 법사위에서 그렇게 일반 시민의 상식으로 관행을 깨면서 어떤 개혁이 필요한가를 그렇게 쉽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여태까지 없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저에게 김진 에어컨이라는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제가 그렇게 제가 이제 한 번도 법사위에서 일한다는 상상을 해본 적도 없는데 그렇게 법사위를 지켰던 것은 바로 열린민주당이 소수 야당으로서 필요할 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소수 야당으로서의 표를 던지기 위해서 제가 거기서 버텼던 거고요. 그리고 12월 달에 제가 코로나 자가격리를 하면서 바로 최강욱 대표하고 사보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실 코로나 자가격리가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법사위원장도 이건 신의 뜻이다. 이제는 이제 사보임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열린민주당의 존재감을 드높였습니다. 이렇게 저는 정치력에 있어서도 다른 세부적인 거 얘기해 상당한 신뢰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점에서는 전문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정치력에 의해서 한 번도 흔들리지도 않고 탈당을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무엇을 거기서 무슨 홀대를 당한다 이런 얘기 없이 꿋꿋하게 일을 해온 사람이다. 이런 부분에서 신뢰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또 제가 인지도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인지도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정치권 밖에서는 정봉주 후보님보다도 또는 박영선이나 우상호 후보보다도 제 인지도가 더 높을 겁니다. 제가 상당히 대중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다만 아직도
지금의 이 김진애가 그 김진애라고 이렇게 매치를 잘 못 시키는 이런 부분이 있다. 그 부분에서 노력을 하는 거고요. 서울시장에 대한 것은 제가 30년 전부터 꿈꿔오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독립을 하면서 서울포럼이라는 회사를 차려서 할 때부터 서울시장, 당시에 고건시장을 도와주면서부터 생겼던 꿈이고요. 제가 열린 우리당에 들어왔던 것도 언젠가는 또 한번 도전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정치를 시작을 했던 거고요. 다만 저한테 기회가 안 와서 2010년에 한명숙 후보 때도 제가 페이스메이커로 출마할까 하다가 당시에 접고 한명숙 캠프를 완전히 도와주고 공약 만드는데 제가 헌신을 했습니다. 다음에 박원순 시장이 나왔을 때 저는 제가 그때도 출마 선언까지 다 준비해 놓고 안철수가 나온다고 그럴 때도 제가 다 준비를 했었습니다. 다만 박원순 시장이 나올 때 제가 깨끗하게 접었습니다. 왜냐? 그때는 시대정신이 바로 시민운동가 출신의 서울시장이 꼭 필요하다라는 이런 판단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접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이런 선거가 있을지라도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바로 지금의 이 복잡한 도시 현실 그리고 정치적 갈등이 굉장히 심하고 조정과 조율이 필요할 때는 절대로 속지도 않고 또 속이지도 않을 이런 도시 전문가 출신의 서울시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확고한 신념과 그리고 그걸 대중에게 전달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출마를 하게 된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좋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가능합니까? 네. 예. 시청자분들이 제일 궁금한 예. 부분입니다. 네. 정봉주 후보께서는 열린민주당을 창당을 주도했고 창당 후에 또 상처도 받았고 그런데 지금 합당 단일화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과연 어떻게 마음을 비우고 욕심 없는 합당 단일화를 외쳐야지 나만 욕심을 내면은 이건 불협이 되거든요. 불협함이 일어나는데 우리 김진애 후보님이나 정봉주 후보님 어떻게 합당 단일화해서 승리를 이끌어낼 건지 또 합당 단일화해서 단일 후보가 돼야 분명히 이길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세요. 제일 궁금한 부분 같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네, 1분 내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무조 의원님. 선생님께서 두 개를 묶어서 말씀하셨는데 단일화하고 합당은 다릅니다. 곧 이제 여론조사 결과도 나올 텐데요. 합당했을 때 이길 확률이 단일화했을 때 이길 확률이 한 2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미 많은 정치를 경험했던 분들이 2010년 김진표 유시민 그 단일화 그때 만약 하나의 정당이었으면 그렇게 졌을까 하는 이런 의구심이 계속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단일화하면서 지지하는 세력들 사이에서 적보다 더 미운 동지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마음의 상처를 입고 투표장에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합당을 하기 가장 적긴데 합당은 조건이 누구냐면 그 나오는 파트너가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더불어민주당이 좀 어려워하는 사람이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미 지난해 전략적 이별을 할 땐 그때의 전략적 선택이었는데 그때 전략적 이별을 할 때 이미 우리는 다시 하나로 될 약속을 하고 이별을 했던 겁니다. 영원히 이대로 가자고 했던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마무리해 주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김진애 후보님. 창당을 했더라서 그 당의 오너가 되는 건 아니고요. 열린민주당은 합당을 하려고 그러면 전 의결당원의 전 투표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사안이고요. 그리고 이건 대표가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후보가 된다 해도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앞서 모두 발언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 단일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어느 정도로 리스펙트를 열린민주당에 대해서 보이느냐 그런 공정한 페어플레이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게 아마 열린민주당에서 굉장히 판단을 하실 거고요. 두 번째는 하여튼 지금 현재 지도부는 더불어민주당이 그 합당을 원치 않습니다. 한 번도 얘기를 안 꺼냈고 근데 다만 5월 달에 새로운 지도부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때는 대선과 더불어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 아마도 그때부터 얘기가 시작이 되면 개혁 입법을 전반기에 마무리하면서 열린민주당도 마음을 열 수 있을 거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응징언론 서울의 소리에서 해외 특파원을 모집합니다. 해외 특파원은 한국인이 거주하는 곳이면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도시라도 가능하며 모집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특파원은 거주 지역의 소식을 전해주고 줌 네트워크를 통해 비정기적인 방송에 참여하게 됩니다. 세계 곳곳에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세계인의 시선과 현지의 소식을 대한민국 민주시민에게 전하며 소통할 수 있는 해외 특파원 모집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